네, 6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6주차에는 이제부터 간하고 담도하고 췌장에 관련된 질환에 따라서 원인이랑 증상, 그 다음에 검사, 치료, 간호 이런 부분에 맞춰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교재는 370페이지에 보시면 간염부터 있습니다. 헤파타이티스라고 있죠. 네, 여기서부터 오늘은 수업을 나갈 예정입니다. 교재랑 유인물 다 준비되셨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5주차에 1강, 2강 있죠. 거기까지 해서 해부생리 검사까지 다 나갔는데 그 부분까지가 퀴즈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부분까지 수업 시청하시고 퀴즈 보시고 퀴즈는 7분의 1에만 제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지난번이랑 마찬가지로. 그리고 퀴즈 보시고 29일까지 퀴즈를 보시면 됩니다. 그죠? 그리고 30일 날 퀴즈 정답 확인이 가능하고 보시고 오답 정리하셔서 10월 1일까지 과제방에 오답 정리 과제방에 업로드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다 이해하시고 수업을 꼭 참석해 주시고요. 여기 간, 담도, 췌장 질환까지 중간고사 범위입니다. 그래서 추석이랑 또 시간을 이용을 해서 6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까지 강의를 여러분들이 시청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죠? 네, 그러면 오늘은 간 관련 질환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370페이지 펴시고 같이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간에 관련된 질환은 크게 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첫 번째 간염, 헤파타이티스.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헤파타이티스, 그 다음에 간경화, 리버 시로시스. 우리가 대부분 LC라고 이야기를 하죠. 리버 시로시스라고 하고 임상에서는 줄여서 LC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국가고시에서는 간염하고 간경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은 잘 공부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간암, 헤파토셀루러 칼시노마 해가지고 우리가 HCC라고 합니다. 리버 캔서라고도 이야기는 하는데 헤파토가 여기 간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헤파토셀루라, 간세포에 칼시노마, 암이 생겼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HCC 이렇게 해서 크게 세 개의 질환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천천히 잘 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간염부터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파타이티스라고 하고요. 간염은 종류가 A, B, C, D, E 이렇게 해서 5가지가 있습니다. 간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가 A 바이러스, B 바이러스, C 바이러스, D 바이러스, E 바이러스 이렇게 해서 5개가 있는데 먼저 원인부터 살펴보면 여러분 교재 371페이지를 펴주시기 바랍니다. 371페이지 다 피셨죠? 네. 거기에 보시면 표 13-1 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 D형 간염, E형 간염에서 총 5가지의 간염이 있습니다. 헤파타이티스. 그래서 A형 간염은 원인이 이 A, B, C, D, E는 모두 다 원인이 바이러스죠. 그죠? 그러니까 A형 간염은 A형 간염 바이러스, B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 C형 간염은 C형 간염 바이러스, D형 간염은 D형 간염 바이러스, 그 다음에 E형 간염은 E형 간염 바이러스. 그래서 HAV, HBV, HCV, HDV, HEV 이게 원인균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여기서 이제 DE는 이렇게 많지가 않아서 우리나라에
A, B, C가 우리나라에 많죠. 그 중에 이제 B형 간염이 굉장히 많아서 문제 출제에는 A, B, C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제 최근에 A형은 사실 우리나라에서 많이 없고 이게는 이제 환경으로 인해서 위생 부분이 잘 안 됨으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A형 간염이 없다가 최근에 또 A형 간염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 이제 A, B, C 중심으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거기 교재 371페이지 표 13-1을 보시면 A형 간염은 간염 경로가 뭐냐면 경구 감염이에요. 경구 감염. A형은 어디라고요? 경구. 예, 그래서 입을 통해서 아니면 이제 항문, 그죠? 예, 대변이나 이런 거 하고 나서 잘 닦지 않고 손 씻기를 잘 안 해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감염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는 꼭 알아두시길 바래요. 그래서 A형 간염은 주로 경구나 이게 항문 대변을 보고 하고 나서 손을 씻지 않고 그걸로 음식을 먹는다거나 뭐 이래서 이제 입에 닿아서 생기는 경우가 A형 간염. 그 다음에 B형 간염하고 C형 간염은 거의 비슷한데 BC 간염은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성행이나 아니면 문신을 할 때, 그죠? 그리고 이제 문신할 때 그 기구를 다른 사람 쓰고 소독 안 하고 또 쓰게 되는 그런 경우에 그래서 문신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감염 소스가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수혈,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혈액을 통해서 감염이 되는 것이 BC 간염입니다. 그리고 D형 간염은 B형 간염 바이러스랑 중복해서 되는 감염 바이러스고, 그 다음에 E형 간염도 경구 감염이기는 한데, 이 DE는 많지가 않아서 A, B, C, 그래서 BC, A형은 경구 감염이고, BC는 혈액이나 그 다음에 체액을 통해서 감염이 된다는 거. 그래서 성행이나 문신이나 수혈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감염이 된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A형 간염은 치료가 가능합니다. 얘는 그래서 완치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항체가 생기면 얘는 완치가 되는 겁니다. A형 간염은. 그래서 비만성화가 되는데 B형, C형은 이게 완치가 안 돼요. C형은 아예 지금 그 항체, 바이러스, 그 약이 자체가 없어요. C형은. 그래서 이제 B형은 바이러스에 대한 항바이러스 제제가 있기는 하지만 잘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잘 치유가 안 되는 거죠. B형 간염. 그래서 B형 간염하고 C형 간염은 만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니까 이제 염증을 일으키겠죠. 그렇죠? 그래서 B형하고 C형은 염증을 일으켰다, 또 잠잠했다, 또 활성화되면 염증이 일어났다, 잠잠했다. 이렇게 해서 계속 염증 반응이 반복해서 발생을 하게 됩니다. B형, C형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A형, B형, C형 간염이 이런 원인균, 그 다음에 감염 경로, 그 다음에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바이러스 보균은 A형 간염은 이제 보균자가 없겠죠. 그렇죠? 완치가 되니까. 근데 BC형은 보균자가 있게 되는 거죠. 만성화가 돼서. 그래서 이제 증상 없이 보균을 하고 있는 거죠. 몸 안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다시 이제 얘가 활성화될 때 감염이 일어났다가 또 활성화 안 되면 잠잠했다가 또 보균 상태로 있다 보니까 또 활성화되면 또 막 감염 증상이 일어났다가 또 활성화가 안 되면 좀 잠잠했다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염증이 간에 대한 염증이 반복이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A형 간염, B형 간염, C형 간염에 대한 원인을 우리가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주 출제가 되니까 좀 잘 알아두시고 구분해서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증상을 가보도록 할게요. A형, B형, C형 간염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먼저 나타나게 되면 피로감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게 그 대사를 일으키는 곳이잖아요. 그 간이.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제 염증이 생기면서 피로감이 많이 생기고 전신세약, 오심, 구토, 식욕부진, 그래서 잘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감염이니까 간에 염증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이 나고,
그 다음에 간은 오른쪽에 있잖아요. 오른쪽 위에. 그래서 우상복부에 통증이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간이 비대해지면서 간에서 여러분이 하는 게 이제 담즙 생성이 있었잖아요. 담즙. 그래서 담즙의 구성 요인이 담즙산염, 빌리루빈,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이런 것들이 담즙을 구성하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담즙이 제대로 그 빌리루빈이 인다이렉트 빌리루빈으로 있다가 간에 와가지고 다이렉트 빌리루빈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근데 얘가 다이렉트 빌리루빈 생성이 안 되면서 인다이렉트 빌리루빈으로 이 빌리루빈 수치가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쌓이게 돼서 이제 황달, 이게 사실 소변하고 대변으로 배출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빌리루빈이. 근데 소변하고 대변으로 배출이 안 되고 얘가 피부로 배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황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염일 때 요런 증상들이 기본으로 나타나고,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 간염이다라고 판단을 바로 지을 수 있는 게 이제 황달이 가장 저기죠. 그래서 피부로에서의 노란색, 이제 빌리루빈이 노란색이었으니까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고, 가장 이제 볼 수 있는 게 눈이 우리가 하얀색인데 눈이 노란색으로 변하면서 이제 황달기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증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먼저는 식사, 소화 관련돼서 증상이 나타나고, 통증, 그 다음에 간 비대, 황달, 요것들은 이제 간염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사를 보면은 이제 요 검사는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놔야 되는데, 우선 A형 검사를 갈게요. 우리가 항체 그러면은 안티라고 많이 씁니다. 항체. 항원이면은 안티젠 이래서 AG로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항원이라는 거고, ANTI, 안티는 항체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안티바디, 그러니까 항체를 다른 말로 안티바디, 그래서 AB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같은 의미입니다. ANTI나 AB는 항체라는 말이고, 안티젠, AG는 항원이라는 것입니다. 항원이라는 것은 이제 간염 바이러스인 거죠. 그래서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얘랑 대응해서 싸우는 우리 몸에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항체가 만들어지면은 얘가 이제 우리 면역 반응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항체가 우리 몸에 있으면 괜찮은 거죠. 낫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 의미를 생각하시고 검사를 보시면, 우선 A형 검사는,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아까 완치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항체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anti-HAV 임미노글로불린 M이라는 항체가 만들어지고, anti-HAV 임미노글로불린 G라는 항체를 검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티젠은 검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항원은. 왜냐하면 얘는 항체가 만들어지고 치료가 되니까. 그죠? 그래서 anti-HAV 임미노글로불린 M, anti-HAV 임미노글로불린 G를 검사를 해서 임미노글로불린 M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거는 급성 감염으로 진단을 하고요. 임미노글로불린 G다 그러면은 이제 일생 동안 항체가 몸 안에 있어서 이제 그 A형 간염 바이러스는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B가 중요한데요. B는 뭐를 검사를 하냐면, B는 그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B가 어떤 종류가 있냐면, C형이 있고, 그 다음에 S형이 있고, E형이 있습니다. E형. 그래서 크게 C형, S형, E형의 항원, 항체가 있는데, S는 표면에 있는 그 항원이고요. B형 항원이고, B형 간염 항원이고, 그 다음에 E나 C 같은 경우는 이제 더 깊숙이 들어가서 세포 안에 있는 그런 항원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종류예요. 그래서 CSE가 있는데,
B형 간염 C에 대한 안티바디면 항체죠. 그죠? B형 C형의 이게 B형 간염 C가 항체가 나타나는데 이 항체에 이뮤노글로빈 M이랑 G가 나타나는 경우 이뮤노글로빈 M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최근 아까 A형도 그랬었잖아요. 이뮤노글로빈 M이면은 급성 간염으로 우리가 진단을 한다 그랬잖아요. 이 HBC, 이게 B형 간염의 C종류가 나타나는데 그 중에 이뮤노글로빈 M이 보인다. 그러면은 최근에 감염이 된 거고, 이뮤노글로빈 G다. 그러면은 옛날에 항체가 만들어져서 이제 올해 항체가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죠? 감염이 회복이 돼가지고 옛날에 만들어져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임상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검사는 HBS, S 종류의 항원 항체를 검사를 하는데 얘는 항원 검사도 하고 항체 검사도 합니다. HBS는 이게 이제 표면에 있는 항원 항체라 가지고 얘가 이제 회복기냐 아니면 만성 보균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HBS 항원은 아까 제가 뭐라 그랬어요? AG라 그랬죠. AG. 그래서 HBsAg가 있고 HBs 안티바디 항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원 검사를 했는데 항원 검사가 보인다. 그러면 이거는 급성 감염이면서 만성 보균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항원만 보이게 되면 그러니까 HBs 안티젠이 보이게 되면은 얘는 이제 B형 간염에 걸렸었고 지금 보균자로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안티바디가 만들어졌어요. 그죠? 안티바디, 안티-HBS. 그죠? HBS에 대한 안티바디, 항체가 만들어졌으면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항체가 만들어졌으니까. 그죠?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가장 좋은 케이스인 거죠. 항체가 만들어졌으면. 근데 항체는 없고 항체가 네거티브고 항원만 있는 경우는 이제 급성 감염이면서 만성 보균자라고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상에 가면은 B형 간염 바이러스를 진단할 때 제일 많이 하는 게 요 S 가지고 많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B형 간염에 또 하나 종류가 E가 있다 그랬잖아요. E. 그래서 E도 항원이 있고 항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원만 있을 경우는 바이러스가 계속 증식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리고 안티바디, 그러니까 HBE 안티바디가 있으면 이것도 뭐야? 항체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도 회복이 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B형 간염을 우리가 이제 진단을 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S자를 많이 쓰기는 하지만 C하고 E도 있는데 C는 안티젠은 검사를 안 합니다. 안티바디만 검사해서 M이냐 G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고 M이면 최근 감염이고 G는 옛날에 감염이 돼가지고 항체가 만들어져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HBS, S가 플러스고 안티바디가 마이너스다. 그러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B형 간염 환자인 거죠. 그죠? 안티젠은 있는데 항체가 없는 경우. 근데 만약에 안티젠도 있고 안티바디도 있다. 그러면 이제 이분은 회복이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다음에 E도 마찬가지로 얘가 안티젠만 있고 안티바디가 없다. 그러면 얘는 계속 지금 B형 간염에 걸려서 바이러스가 계속 증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안티젠이 있고 안티바디도 있다. 그럼 이건 이제 회복이 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제 B형 간염일 때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를 다 검사를 해서 판단을 하지만 제일 먼저 요 HBs를 검사를 해서 B형 간염이고 만성 보균자인지를 우리가 먼저 판단을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자, 그 다음에 C형 간염은 검사를 뭐를 하냐면 C형 간염은 치료 자체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한번 걸리면 평생 C형 간염을 앓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C형 간염일 경우는 안티젠만 검사를 합니다. C형 안티젠. 그래서 안티젠만 검사해서 안티젠이 있으면 얘는 이제 C형 간염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는 거죠.
예,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로 하는 것이 이제 요걸 혈액 검사로 제일 많이 하고 간 생검, 그 다음에 우리가 간 수치 보는 거 있었죠? 간 수치 보는 거 OTPT, ALP, LDH, 빌리루빈, 빌리루빈의 토탈 빌리루빈, 그죠? 인다이렉트 빌리루빈, 다이렉트 빌리루빈 요 세 가지 검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간 기능 수치랑 빌리루빈 수치 검사를 같이 혈액 검사를 하게 되고 좀 이따 배우겠지만 B형, C형 간염은 보균자로 만성화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B형, C형이 계속 감염이 걸렸다 또 나았다 걸렸다 나았다 이러면서 섬유화가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간경화 그리고 간암까지 갑니다. 그래서 B형, C형은 좀 암까지 진행할 수 있는 그런 원인인 거죠. 그래서 이제 간 생검까지 우리가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되셨죠? 자, 검사했습니다. 자, 간염에 걸렸을 때 치료 방법 할게요. 헤파타이티스 치료. 우선 아까 오신굿도 있으니까 진토제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아까 황달이 있다 그랬잖아요. 황달. 이 황달이 피부 표면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부가 노랗게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었잖아요. 근데 피부가 노랗게 되면서 피부가 건조해요. 그러면서 이해가 황달이 빌리루빈이 피부를 통해서 나오면서 피부가 굉장히 가렵습니다. 그래서 소양증이 있어요. 그래서 소양증 완화제가 투여가 돼야 돼요. 이 황달 때문에. 그래서 항히스타민제가 이제 가려운지 긁지 말라고. 왜냐면 긁으면 또 상처 생기면서 감염 생기고 뭐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긁지 못하도록 항히스타민제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니까 항바이러스제 그 다음에 이제 항체로 인터페론이 항체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페론을 투여를 합니다. 그 다음에 비타민 K는 왜 투여하냐면 이제 간 기능이 안 좋아지면 간의 기능 중에 하나가 비타민 K를 생성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이 안 좋아지면 비타민 K가 생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비타민 K를 투여를 해주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혈액 응고에 관여를 하는 거잖아요. 비타민 K가. 그래서 우리가 그 기능을 앞에서 다 배웠잖아요. 이게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예방접종이죠. 우리가 걸리지 않게끔 우리가 이제 예방접종을 하는데 A형은 총 2번 맞습니다. 1차는 6에서 12개월 태어나서 한 번 맞고 1차 맞고 그 다음에 후에 6개월에서 12개월에 2차 접종 한 번 더 하고 이제 1차 접종한 다음에 6개월 후에 2차 접종을 한 번 해서 총 2번을 맞고요. B형 간염은 3번을 맞는데 태어나서 한 번, 그 다음에 1개월에 한 번, 6개월에 한 번. 그 다음에 C형 간염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방접종약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 C형 간염은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요 만성화가 되면서 예방접종약도 없고 또 치료제도 없고 이러기 때문에 C형 간염은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B형도 마찬가지겠지만 이해가 되셨죠? 무슨 말인지? 네. 그 다음에 그래서 간호진단으로는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영양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아까 소양증, 그죠? 피부통합성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출혈의 가능성, 필요 이렇게 해서 이런 간호진단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방을 위해서 먼저 간호 갈게요. 안 걸리도록 예방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까 예방접종 실시하고 아까 이거는 경구, 구강으로 손이나 이런 위생 상태가 안 좋아서 그래서 환경이 불건강한 환경 있잖아요. 위생 상태가 안 좋은 환경 이런 데서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개발도상국이나 지역적으로 나라별로 그죠? 안 좋은 그런 부분. 그래서 개인 청결, 손 씻기, 음식 먹을 때 식기, 옷, 수건 이런 것들을 따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발도상국 여행 전에는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가는 게 좋겠죠. 그죠? 그 다음에 B형 간염은 백신 접종해야 되고, 아까 이제 수혈이나 성행이나 문신이나 혈액 체액 이런 걸로 감염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제 수혈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또 투석 환자 같은 거는 기계에 혈액을 다 빼서 돌리는 거기 때문에 따로 써줘야 됩니다. 투석 환자 기계를. 그리고 면도기를 같이 중복해서 쓰면 안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칫솔도 따로 쓰여야 되겠죠.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은. 그
그 다음에 성관계 시 콘돔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주사기는 일회용 주사기 사용해야 되고, 되씹어서 찌우지 않아야 돼요. 잘못하다가 우리가 이제 찔리게 되면, 그죠? 감염이 전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요 B형 간염의 수칙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혈이나 혈액으로 감염이 됐고 체액으로 감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요즘에 술잔 돌리는 거, 그죠? 침이 묻잖아요.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술잔 돌리는 거, 그래서 B형 간염 환자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그 술 드실 때 술잔을 돌린다거나, 그죠? 그런 거를 하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면도기 따로 칫솔, 면도기 칫솔은 쓰겠지만 면도기는 또 같이 쓸 수 있잖아요. 집안에서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또 꼭 따로 써야 되고, C형 간염도 마찬가지. 면도기 칫솔 따로 사용하고, 혈액 접촉 시 일회용 장갑 콘돔 사용하고, 그죠? 이제 B형하고 C형은 거의 같이 갑니다. 주의 사항들이. 그래서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말인지? 네. 자, 간호로는 봐볼게요. 이제 아까 이제 나중에 이게 LC도 마찬가지로 다 이제 영양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신구토에 아까 진토제 투여를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또 식사를 못하니까 체중 체크해야 되고, 그래서 고열량, 고탄수화물, 단백질은 적당량을 줘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단백질로 인해서 대사작용으로 뭐가 생겨요? 암모니아가 생겨요. 그죠? 암모니아가 간에 가서 여기 요소로 바뀌어야 되는데, 요 간이 고장이 나면 암모니아 수치가 막 올라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암모니아가 수치가 올라가면 얘는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뇌에 독성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요 단백질은 많이 섭취하지 않고 적당량 섭취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비타민도 비타민, 철분 이런 것들 다 간에 저장한다고 그랬잖아요. 간에서 합성하고. 근데 안 되기 때문에 비타민을 보충을 해줘야 되고, 식사는 소량씩 자주 먹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환자가 잘 못 먹고 하면은 이제 선호하는 음식으로 먹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그래서 이제 영양 관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 잘 먹어줘야 돼요. 영양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출혈. 우리가 그 간이 하는 저기 중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간의 기능 중에 하나가. 그죠? 응고작용을 하잖아요. 응고. 그죠? PTPTT, 프로스롬빈, 스롬빈, 피브리노겐 이런 것들, 그리고 내인성 경로, 외인성 경로 다 배우셨잖아요. 이게 그런 경로를 책임지고 응고작용이 일어나는 거. 그다음 비타민 K. 그죠? 요것도 만들어서 응고작용을 하게 하는 것이 간인데, 요 간의 기능이 제대로 못하면서 뭐가 있어요? 출혈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PT, PTT 시간 측정하는 거. 그죠? 그리고 비타민 K 출혈 증상. 그래서 잇몸 출혈이나, 그래서 양치 세게 하지 않도록 해줘야 되겠죠. 잇몸 출혈이 있는지, 그 다음에 코피가 자주 나는지, 멍이 든 데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꼭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비타민 K를 투여를 해주고, 그 다음에 출혈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요거 교육을 환자들한테 꼭 해줘야 됩니다. 간염 환자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주고, 또 근육주사 놓을 때도 조심을 해줘야 되고요. 큰 니들을 쓰면 안 되고, 가는 니들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24게이지나 이런 니들을 써서 근육주사를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코를 세게 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잘못하면 코피가 날 수 있으니까 터져서.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대변 보다가 변비가 있는 환자들은 대변 보다가 힘을 주다가 이 혈관들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변 완화제를 투여를 해주고, 잇몸 출혈 예방하기 위해서 부드러운 칫솔 사용해주고, 그래서 이제 출혈이 발생하는지를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또 출혈이 일어나지 않게끔 예방하는 게 중요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생길 수 있는 게 아까 피로라고 그랬죠. 피로. 그래서 이제 뭐 일을 할 때 중간중간 쉬는 시간을 줘서 휴식을 꼭 갖도록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방문객도 좀 조절을 해줘서 환자가 충분히 쉴 수 있도록. 우리가 간염 환자다 그러면은 베드레스트 시켜요. 베드레스트.
이게 그 정도로 많이 피곤하고 에너지를 보충해야 되는 질환 중에 하나예요. 간염 환자가.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재 역할도 우리 간호사가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아까 간에서 뭐를 만든다고요? 그죠? 빌리루빈을 만든다고요. 빌리루빈. 담즙을 생성한다 그랬죠? 예, 담즙 생성을 한다 그랬어요. 간의 기능 중에. 예, 담즙에는 담즙 산염도 있고, 예, 빌리루빈도 있고, 예, 콜레스테롤도 있고 그런다 그랬잖아요. 요 이제 빌리루빈이 문제인 거죠. 이 빌리루빈은 적혈구가 파괴가 돼서 비장해서, 그죠? 파괴된 적혈구가 혈액에 와서 인다이렉트 빌리루빈이 되고, 얘가 간으로 가서 다이렉트 빌리루빈이 돼가지고 얘가 대변하고 어디로? 소변으로 배출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쵸? 예, 근데 간의 기능이 안 좋으면서 요 인다이렉트 빌리루빈 수치가 많이 올라가 버려요. 그러면서 얘가 대변하고 소변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얘가 어디로 배출이 돼요? 예, 피부로 배출이 돼요. 그러면서 피부가 노랗게 변하는 황달 증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피부가 가렵게 돼요. 황달이 밖으로 피부로 나오니까. 그래서 소양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소양증이 나타나면은 긁겠죠. 소양증이라는 가려운 거니까. 그래서 긁지 못하도록 히스타민제, 항히스타민제를 투여를 하고 손톱을 짧게 깎아주고 피부가 건조하지 않도록, 건조하면 더 긁으니까 서늘한 환경 유지시켜주고, 또 관심을 좀 전환해서 긁은 피부 가려움증을 좀 해주고, 알카리성 비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중성 비누 사용하고, 미온수, 너무 뜨겁고 찬 거 이러면은 가렵거든요. 그래서 미온수를 사용을 해서 피부 통합성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환자 간호를 들어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요 네 가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외워두시고 공부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여기까지 해서 간염에 관련돼서 공부를 해봤고, 여러분 책에 보면은 거기 그 인터페론이랑 비타민 K,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만성 간염까지 해가지고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간호중재랑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좀 공부를 해 주시고 같이 읽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되셨죠?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6주차 1강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